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비입니다. 오늘은 현대에서 또 다른 전기차를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인 트랙 테스트, 트랙 리뷰를 해보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일반 도로 시승기를 잠깐 보여드렸던 GV70의 전동화 버전입니다. 완전한 배터리로 구동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지금까지 나온 제네시스의 전기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격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이 그동안 굉장히 그 운전의 즐거움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좀 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후륜 구동의 GV60 그리고 또 기아에서 나왔던 EV6 같은 모델들은 진짜 정통 FR의 그 어떤 스포츠 성향들을 꽤나 잘 보여주고 있었던, 암울할 줄만 알았던 전기차 시대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과연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으로 다시 배터리를 얹어서 만든 이 GV70 같은 이러한 전기차는 이 GMP와 비교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의 상태. 지금 현재 89% 잔량으로 트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기온은 꽤 따뜻해요. 17도. 먼저 에코 모드로 첫 주행을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링카와 전기차. 저쪽은 머플러가 무려 4발, 이쪽은 머플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전륜 타이어가 사이즈가 265mm예요. 그리고 뒤쪽에도 동일한 사이즈가 들어가는 스퀘어 세팅입니다. 타이어는 미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프라이머시 4 투어 올 시즌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고속도로에서만 해도 시속 100km 에코 모드로 달릴 때는 무조건 뒤쪽 모터만 살려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속도가 10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전륜 모터가 계속해서 개입을 하게 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앞에 모터를 이렇게 일찍 깨우게 되는 걸까요? ESP를 꺼서 그런가? 자, 에코모드 사륜 모터를 다 쓰기는 하는데 코너링 중에는 그래도 뒤쪽 모터가 메인, 그리고 앞쪽 모터로는 한 절반 정도의 토크만을 전달하는 그러한 구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바로 가자. 차가 나가는 게 달라요. 근데 이 페달 반응이 스포츠에서는 너무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속을 하기 위해서 스로틀을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은 앞쪽으로 강한 토크가 예민하게 이 조그마한 페달의 변화에도 걸리다 보니까 파워 언더스티어 쪽으로 귀결되는 그러한 성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중이 없어지는 이 내측 바퀴 쪽으로 LSD가 없으니까 전륜 쪽이 살짝 바퀴가 땅을 좀 차는 그러한 느낌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ESP가 완전히 꺼지지가 않네요. 이게 EGMP랑 좀 다른 점인데요, 지금 제가 2단계를 길게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출력을 걸게 되면 출력 제어가 들어오고 있어요. 운전대가 똑바로 펴지기 전까지는 모터가 전체 파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옮겨 놓으면 그제서야 본격적인 이 추진력이 100% 뿜어져 나옵니다. 출력 발휘하는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샥샥샥샥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이렇게 풀스로틀로 하이스피드 롱턴을 들게 되면 앞쪽에 내륜이 사각사각 넘치는 토크를 주체 못하고 긁히게 됩니다. 사륜 구동이지만 앞뒤에 동일한 사이즈의 모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좀 더 이 GV70가 애초부터 스포티한 성향의 포지셔닝을 원했다면 상대적으로 뒤쪽을 훨씬 더 크고 앞쪽을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모터를 넣어줬으면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니면 아예 큰 모터 하나를 뒤에만 놓은 이런 후륜 모터 버전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전륜이 만들어내는 그 265mm의 두툼한 크기에서 오는 묵직한 조향감,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엑셀을 열면 앞쪽의 모터가 너무 일을 빨리 시작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또 그걸 인해서 다시 출력 제어가 들어오게 되고 안 좋은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네요. 사실 GV70의 내연기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 진짜
독일 프리미엄에서 나오는 그 급의 스포츠 지향성 SUV 모델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핸들링을 튜닝을 굉장히 멋지게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이제 전기 모터 버전으로 넘어온 요 상황에서는 스포티함보다는 세이프티 쪽에다가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스트. 확실히 200km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네, 200km까지 올라가는 그 RPM에서는 저 전격 출력이 약간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320kW가 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부스트 모드도 한 시속 130 정도의 속도에서 올려주게 되면, 네, 막 그렇게 강력한 펀치가 있지는 않아요. 100 언더에서 부스트를 넣게 되면은 짜릿하게 펀치가 들어오게 되는데, 확실히 RPM이 6000rpm 이상 떠있는 그 상황에서는 부스트 모드를 넣는다고 해도, 네, 막 그렇게 인상적인 느낌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드리프트가 될까? 오! 약간 흐르는데? 오! 아주 약 오버스티어까지는 자세조 장치가 개입하지 않고 봐줍니다. 그냥 봐주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한번 내가 볼게 하면서 살짝 뒷짐지고 한 발 물러나서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 날아가는데? 날아가는데 좀 무서워요. 무서워. 차가 EGMP 느낌이랑 완전 달라. 차가, 이 차는 옆으로 좀 쓰러질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한 하중 이동이 느껴져 가지고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네, 이 쓰러지는 그 양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뭔가 그대로 가면은 느낌으로는 이거 전복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롤센터와 CG 사이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차가 아무리 무겁다고는 해도 이 차를 옆으로 기울어뜨리는 힘은, 그 모멘트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중량감이 느껴져요. 드리프트를 하려고 하면은 이 진짜 묵직한 거고, 이 묵직한 게 엄청난 관성을 가지고 이 타이어의 슬라이드를 뺏어 나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느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놔두면 회복할 수 없는 오버스티어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돌아보다 좀 무서운데? 자, 의자를 조금 더 당겨 안고, 네, 확실히 지금 320kW 풀 출력을 다 꺼내 쓰고 있는 과정인데도 속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RPM이 모터에서 좀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마력이 그렇게 몸으로 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오! 약간 재미와 스릴과 약간의 공포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EGMP는 완벽하게 재미만 있었다면 얘는 조금 무서워요. 근데 진짜 엉덩이가 미끄러질 때 되게 묵직하네요. 뭔가 리어 엔진 옛날 9형 911들의 꼬리를 날릴 때 약간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오버스티어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네, 이 섣불리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모드에 놓는다고 해도 바디 롤이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관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동작에서는 네, 일정한 각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확실히 자세 저장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웬 기기 연결? 자, 약간의 언더스티어, 이 출력과 싸우는 전륜의 희미한 비명 소리가 롱턴에서는 계속해서 들려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요, 하체가 놓으면은 움켜지는 요 감각들, 네,
요거는 아주 듬직하고 또 고급스러운 맛이 있습니다. 승차감도 뭐 지금 연석들을 좀 깊이 이렇게 공략을 해봐도 안락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 EGMP랑 제가 이 차를 비교했을 때 일반 도로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고속도로와 같이 이런 속도대가 좀 높은 하이스피드 크루징 할 때, 그때는 확실히 이 GV70가 EGMP 전동화 전용 플랫폼의 안정성을 뛰어넘는다 라고 느껴졌거든요. EGMP는 어떤 배터리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지만 이 차는 애초에 승차감을 가장 먼저 우선시했던 M3 3세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성향들이 엔진에서 전기로 바뀐 이 버전에서도 고스란히 잘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장거리 이동을 한다면 저는 GV60보다는 당연히 GV70의 키를 집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GV60가 전기차로도 정말 맛깔나는 핸들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저의 눈높이를 왕창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 이 차에 대한 어떠한 호기심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었죠. 출력도 더 크고 휠베이스도 더 길기 때문에 드리프트가 된다면 컨트롤하기가 훨씬 재미진 차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는 그 가상 LSD 프로그램이 지금 탑재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드리프트 주행 모드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약간의 후륜의 슬라이드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EGMP랑 비교하면 앞머리의 움직임이 조금 더 육중하고 둔탁한 느낌은 있습니다. EGMP는 정말 사뿐사뿐하게 머리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특징적이었거든요. 이 차는 기존의 그 내연기관의 그 엔진이 약간 좀 묵직하게 있었던 어떤 중량체가 있는 그런 느낌들에 더 가까워요. 더 고급차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파워 드리프트 상태로 유지할 수도 없어요. 이게 파워를 걸면 방금처럼 아주 하이톤에 끽 하는 이 소리가 결국해서 앞쪽 타이어의 안쪽 바퀴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거든요. 이런 드리프트 모션을 유지를 오래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성을 한다고 해도 이 차 앞차에 코너 카빙 디퍼런셜 이게 필요하네요. 우리 아반떼 벨로스타 N에 있는 그 코카디를 앞쪽에다가 넣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뒤쪽에 LSD가 필요하다는 느낌보다는 앞쪽에 LSD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정도면은 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완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차는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요, 스포츠 세단도 아니고요, 그냥 스포츠 위틸리티 비클로 나온 전기 버전의 GV70잖아요. 일반 도로 주행에서 느꼈던 굉장히 높은 그 만족감이 트랙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펀카는 아니지만 기본기는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자, 배터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89%로 시작해서 47%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8바퀴, 그러니까 한 30여 킬로미터 정도, 30km 조금 넘는 거리를 달렸는데 사라진 양이 약 42%, 거의 1km를 1% 이상을 쓰면서 달렸네요. 연비로 환산하면 킬로와트 아워당 대략 한 1km 정도 탄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동화 GV70와 함께 인제 스피드을 한번 달려봤습니다. 사실 좀 아쉽게도 오늘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느라고 제대로 된 풀 어택 레브 기록을 측정해 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그냥 평가를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나온 기록은 2분 7초대 정도가 로고에 찍혀 있는데, 그 아이디얼 타임, 가장 좋았던 섹터들의 조합으로는 현재 기록이 2분 4초 9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대로 어택을 한다면 지금 이 스펙의 차량으로도 뭐 2분 3초 정도 턱걸이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수치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의 이 GMP와의 차이점인데요. 이 GMP는 14 세로 배치 엔진, 후륜구동 기반의
FR 느낌 혹은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자동차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꽤나 잘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훨씬 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열광할 만한, 정말 생각보다 꽤 괜찮은 움직임과 또 드리프트 성능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반면에 이번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이나 베렌 같은 가로 배치 앞바퀴 굴림 형태의 아주 스포티한 자동차의 그런 움직임을 많이 닮아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 턴인부터 에이펙스까지 꼬리를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날리는 건 가능하지만 이 파워를 주는 순간부터는 파워 오버스티어를 내기는 좀 어려운 약간은 보수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스포츠 주행 매니아보다는 좀 더 많은 대중들을 포괄할 수 있고 조금 더 의젓하고 고급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제네시스 브랜드의 어떤 특성에 더 잘 맞는 그러한 셋업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EGMP랑 맞비교해보는 이러한 영상들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 전기차를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